안녕하세요. 오늘은 5주차 3D Max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디트 폴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폴리 기능은 우리가 맥스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모델링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2D의 에디트 스플라인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그 2D 편집과 이 3D 편집 대부분의 형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우선 100에 100짜리를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F3이 와이어, F3이 솔리드. 자, 이렇게 볼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자, 디폴트 쉐이딩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F4를 누르면 자, 디폴트 쉐이딩 형태지만 엣지를, 페이스의 엣지를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F4를 눌러서 이 엣지들이 보이도록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디파이에 가서 에디트 폴리를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도형에서 우클릭해서 컨버트 투에 보면 자, 컨버트 투 에디트 폴리라는 기능도 있어요. 자, 여기서 완전히 박스를 폴리로 바꿔서 사용해도 됩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사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작업하면서 이렇게 수정되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그래서 왜 여기서 사용하냐면 저는 자, 우리가 어떤 형태를 만들면서 이제 큰 형태를 한번 만들었다 칩시다. 자, 그러면 혹시 또 수정을 용이하기 위해서 또 폴리를 줍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거 후반부에 또 중요한 폴리 기능이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커트 챔퍼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다시 자, 이 폴리는 이 코드 챔퍼를 선택하기 위해서 썼던 폴리고 자, 이 폴리까지가 이제 최종적인 작업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 버튼은 자, 얘를 해제해주면 지금 이 폴리 단계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얘를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코드 챔퍼가 들어간 최종 결과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잠깐 해제해서 다시 얘를 한번 선택하고 난 뒤에 얘를 한번 켜볼게요. 자, 그럼 이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이 가능해요. 또는 쇼케이지라는 얘를 눌러주면 지금처럼 모서리의 실제 이 점의 위치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변경을 해보면 지금처럼 코드 챔퍼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모델링 형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나중에 수정할 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자, 일단은 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디터 폴리도를 한번 줘볼게요. 자, 그러면 이 에디터 폴리도 우리가 에디터 스플라인에서 배웠던 것처럼 점과 엣지와 볼더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볼더는 여기에 면이 뚫려 있을 때 이 뚫린 엣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이 볼더예요. 자, 그리고 폴리곤은 면이죠. 엘리먼트는 전체고 아까 엣지는 선이죠, 당연히. 자, 그래서 얘 단축키가 1, 2, 3, 4, 5 에디트 스플라인에서도 동일하게 얘가 이 선택되는 단축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버텍스가 선택되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점을 이동하는 거예요. 이 점을 내가 원하는 위치로 자,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유용하게 얘를 이동할 수 있는데 자, 그 부분이 어디냐면 자, 아래쪽에 보면 X, Y, Z라 그래서 숫자가 적혀 있죠. 이 축에 관한 건데 탑뷰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 점을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이 점이 X축으로 얘가 X축으로 이 거리가 34만큼 4.1 Y축으로는 마이너스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고 자, Z축은 퍼스펙티브에서 이 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Z가 이 Z가 프론트에서 보면 50만큼 올라가야죠. 이 축이. 그래서 이 축의 위치를 이 그리드상에서 봤을 때 이 그리드의 중심부가 얘가 0일 때 기준을 잡은 거예요. 자, 근데 이 앱솔루트를 얘를 클릭해 보면 옵셋 모드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도형에 대해서
이 좌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X축으로 20만큼, 마이너스 20만큼 이동해서 정확한 도형의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Y축으로도 20만큼, 또는 마이너스 20만큼, 또는 뭐 50만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점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와 볼게요. 이 셀렉션에 대한 부분은 얘 물체를 선택하는 부분이었어요. 자, 아까 쇼케이지는 우리가 모서리에 이 점들을 볼 수가 있었죠. 포인트들을. 자, 얘는 일단 해제해 놓을게요. 자, 프리뷰어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선택해 보면 그냥 뭐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럼 에디터 엣지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기능은 나중에 제가 한 번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기능들이 어떤 기능들이 가지고 있는지만 꼭 중요한 것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처럼 점을 선택해서 remove. 자, 얘는 이렇게 점을 삭제하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2D 도형에서는 델리트 키를 누르면 되지만 폴리에서 델리트를 눌러버리면 점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기존 도형은 유지하되 점만 삭제하고 싶으면 리무브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얘랑, 자, 저는 컨트롤 W를 눌러서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자, 얘랑 컨트롤을 누르고 옆에 점도 같이 선택해 볼게요. 두 점을. 자, 그리고 브레이크 눌러주면 이렇게 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자, 동일하게 여기도 이렇게 점이 떨어져 나가 있어요. 자, 어긋났죠? 일단은 이렇게 선택해 볼게요. 자, 이렇게 브레이크는 내가 선택된 점을 떨어뜨리는 기능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떨어진 점을 합쳐야 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어요. 자, 그게 우클릭을 해보면 타켓 웰드라는 기능입니다. 자, 웰드는 우리가 2D 레스 회전되는 물체를 그렸을 때 우리가 중간에 겹쳐지는 점들을 합치는 게 웰드였죠. 웰드가 점을 합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타켓 웰드는 이 점을 이쪽으로 합친다는 얘기예요. 이 점을 일로 찍고 타켓 웰드, 점과 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찍어주는 기능입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다 연결이 되었죠. 자, 다음은 모든 점을 다 선택해서 익스트루드에 대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익스트루드는 이 세팅 창을 눌러보면, 자, 여러분들은 이 익스트루드 글자를 클릭하지 말고, 자, 지금부터는 자, 옆에 보면 네모 세팅 상자가 있는 경우는 세팅 상자를 사용해서 기능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자, 얘를 눌러서 얘를 쭉 위에 거부터 올려보고, 자, 그 밑에 것도 이렇게 올려보면 익스트루드의 형태가 나오죠. 자, 익스트루드가 우리 2D 도형 배웠을 때 돌출이었죠. 자, 그래서 이 점을 돌출하는데 옆으로 얼마만큼 넓히느냐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체크는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고, 자, 플러스 표시를 눌러주면 지금처럼 한 번 적용을 하고 또 한 번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체크 버튼을 눌러주면 지금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 웰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웰드는 자, 지금처럼 이 점을 다 선택해 볼까요? 끝점들. 자, 그래서 웰드를 클릭합니다. 자, 플러스 눌러도 변함이 없죠. 얘를 뭐 한 100 정도까지 올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합쳐져요. 자, 100 거리에 있는 만큼 얘를 합쳐준다는 기능이에요. 웰드가 기본 0.1로 놔두고 그냥 두도록 할게요. 웰드는 합쳐지는 기능입니다. 자, 그럼 일단 얘 휴지통 버리고 다시 폴리에 들어가서 다시 점을 한번 선택해 봅니다. 자, 이번에 챔퍼. 자, 챔퍼의 이 세팅 창을 누르고, 자, 동일하게 이 챔퍼를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모서리 이렇게 챔퍼를 주는 기능이에요. 얘를 눌러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구멍을 뚫어 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다시 막아주도록 할게요. 자, 얘를 X 누를게요. 그냥. 자, 타켓 웰드. 자, 우리 아까 했었죠. 우클릭에도, 여기서 우클릭에도 웰드랑 타켓 웰드가 있었어요. 동일하게 여기에 웰드랑 타켓 웰드가 있죠. 타켓 웰드는 이 점을 이쪽으로, 이 점을 이쪽으로.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내가 찍은 점들끼리 합쳐주는 기능입니다. 자, 컨트롤 Z 다시 해줄게요. 자, 다음 커넥트까지만 알아놓으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버텍스랑 이 버텍스. 자, 얘 선택하고 컨트롤 선택해서 선택해 보면 두 버텍스가 선택이 되죠. 선택된 버텍스들 간에 커넥트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또는 다 선택해 볼까요? 다 선택해서 커넥트를 주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네. 지가 알아서. 자, 컨트롤 Z로 다시 누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버텍스가 선택되었을 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다음은 에디트 엣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엣지는 내가 선택한 엣지, 모든 엣지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리무브는 우리가 아까 삭제하는 부분인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스플릿도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익스트루드를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돌출. 자, 돌출되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 자, X를 눌러두도록 할게요. 버텍스에서 썼던 거랑 같죠? 우리가 버텍스에 썼던 거랑 같은 기능입니다. 자, 타켓 웰드도 우리 아까 써봤죠? 버텍스에서 썼던 타켓 웰드랑 동일한 내용이며, 자, 챔퍼. 자, 챔퍼는 지금 눌러볼게요. 이 세팅창을 눌러서 자, 이렇게 확대해 보면, 자, 챔퍼는 지금처럼 이렇게 목깎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 개수는 자, 이렇게 늘려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챔퍼는 자, 제일 위에 보이는 이 화살표를 눌러서 자, 쿼드 챔퍼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쿼드 챔퍼를 사용하는데 얘를 0.5만큼 이렇게 주게 되면 이 부분이 곡선이 딱 부드럽게 연결되게 돼요. 자, 그리고 자, 지금 챔퍼가 들어가면 지금처럼 약간 그라데이션 효과 같은 게 보이는데, 자, 이 부분이 전체적인 도형이 부드럽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 스무스 자, 챔퍼 올리를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 챔퍼가 들어간 부분만 물체가 스무스하게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여기만 스무스해졌죠. 각이 보이죠? 자, F4. 자, 그래서 보통은 챔퍼를 지금처럼 이렇게 사용해 줍니다. 자, 일단 휴지통 버리고 다시 폴리에 들어갑니다. 다시 엣지를 선택해서 자, 지금처럼 챔퍼는 이렇게 목깎이를 할 때 사용한다는 거. 자, 여기에 뭐 몇 가지 기능들도 많은데 아까 보여줬던 그 기능들은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넥트. 자, 이렇게 눌러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죠. 이 커넥트는 아주 많이 사용해요. 뭐냐면 내가 선택한 엣지와 컨트롤이 이렇게 추가 선택이죠. 이 두 개 사이에 이 커넥트를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개수도 줄 수 있고, 얘네들 간격도 벌릴 수가 있고, 얘 위치도 지금처럼 보내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직은 모든 도형에 동일하게 커넥트를 나눠 주도록 합시다. 자, 엣지 하나를 선택하고 링을 눌러줍니다. 자, 지금처럼 삥 돌아가면서 모든 엣지들이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커넥트 세팅창을 눌러서 자, 지금처럼 이렇게 나눠줍니다. 저처럼 한번 나눠볼게요. 200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잘못 들어갔네. 다시 폴리 좀 버리고 다시 해볼게요. 자, 커넥트가 이렇게 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 다 선택하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한 놈만 누르고, 링을 눌러줍니다. 자, 그래서 커넥트 두 개. 자, 얘는 한 번씩만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원래대로 0으로. 자, 얘는 이렇게 벌려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개수예요. 자, 일단 두 개만 체크. 자, 다음 가로로 나누고 싶어요. 이 가로로 나누려면 얘를 선택해서 이 세로선들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자, 단축키는 Shift를 누르면 이 링 기능이 있어요. 얘 눌러서 Shift를 누르고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얘가 연결되어 있는 이 링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한 번씩 자, 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자, 그럴 때는 여기에 보이는 링을 눌러서 지금처럼 선을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럼 커넥트를 두 개. 자, 여기도 동일하게 하나를 선택해서 Shift
이렇게 선택해 보면 다 노랗게 변하죠. 자, 이럴 때 클릭. 자, 그래서 커넥터를 두 개를 체크해서 나눠줍니다. 자, 이 커넥터 기능이 여기에선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폴리 기능에서 커넥터는 우리가 2D 기능을 배울 때 에디트 스플라인에서 리파인과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얘를 추가하는 이유는 우리는 어떤 더 디테일한 형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점들을 우리는 추가하는 거예요. 얘가 박스 상태, 기본 박스에서 또는 기본 플랜에서 자, 우리는 어떤 형태들을 가장 많이 만들어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커넥트, 이 엣지에서 선을 나누니까 이 커넥트에서 선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리무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리무브도 하나를 선택해서 자, 이번에는 가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자, 이런 경우도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연결되는 선을 선택해도 되고 또는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에 보이는 루프를 선택해도 연결되는 선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점들을 이 선들을 리무브를 눌러주면 얘를 삭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버텍스에 들어가 보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점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 우리는 선들을 완전히 삭제하기 위해서 얘를 리무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처럼 모든 점까지 다 리무브 해주고 싶으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리무브 버튼을 눌러주면 돼요. 동일하게 시프트가 좀 잘 안 되네요. 자, 루프. 자, 컨트롤 리무브. 자, 선택하고 자, 시프트 선택. 컨트롤 리무브. 선택 시프트 리무브. 그렇죠. 자, 얘도 컨트롤 리무브. 이런 식으로. 자, 리무브 기능은 지금처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브릿지. 자, 브릿지는 연결해 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쉽게 보면 자, 엘리먼트에서 얘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그리고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옮겨 보면 지금처럼 이 엘리먼트도 이렇게 복사를 할 수 있어요. 자, 처음부터 한 덩어리죠. 같은 박스 이름을 가진 한 덩어리의 엘리먼트로 이렇게 복사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커넥트를 제가 두 개를 나눌게요. 아이고, 잘못 눌렀네. 자, 이렇게 잘못 누른 경우에는 다시 선택해서 커넥트 2를 주면 됩니다. 자, 여기도 자, 이렇게 드래그 선택할 때 잘못된 면이 선택이 안 됐는지 잘 확인해야 돼요. 자, 최종적으로 썼던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싶으면 이 커넥트 글자를 눌러주면 두 개가 들어간 커넥트를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브릿지는 뭐냐면 이 면에서 폴리 면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면과 이 면. 자, 컨트롤을 선택하면 되겠죠. 이 면과 컨트롤 선택. 이 두 면을 브릿지에 해주는 다는 얘기예요. 브릿지. 그렇죠. 브릿지 하는데 개수도 나눠줄 수 있고 지금처럼 좀 더 부드럽게 해볼까요? 자, 얘는 우리가 면이 어떤 방향이 꼬이거나 지금처럼 점의 위치 때문에 면의 방향이 꼬인 경우에 얘를 사용하게 돼요. 지금 우리는 꼬이진 않았지만 뭐 한 1 정도 꼬아 볼까요? 자, 그리고 그 밑에 것들은 뭐 잘 몰라도 될 것 같네요. 뭐 시그먼트 정도 나누고 얘를 요 테이퍼로 지금처럼 이렇게 휘어줄 수 있고, 자, 그리고 얘 바이어스 기능이네요. 이 위치를 어디로 둘지. 얘는 뭐 그냥 안 줘도 될 것 같네요. 꼬일 때 얘를 조절한다는 거 체크. 지금처럼 서로 마주 보는 면을 연결하는 게 브릿지입니다. 자, 그럼 다시 엣지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얘 델리트, 이 면도 델리트. 자, 그러면 이 엣지랑 지금 면이 떨어졌다, 그렇죠?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얘랑 컨트롤 선택해서 브릿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연결하기도 해요. 자, 브릿지 세팅이 원래 기존대로 얘를 다 빼도록 할게요. 그렇죠? 얘도 0으로 체크. 자, 얘도 막아야 되겠네. 얘랑 브릿지 이렇게 막아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create safe라는 명령어인데, 자, 얘는 뭐냐면 일단 다 선택해 볼게요. 자, 다 선택해서 이 create safe의 세팅창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프 이름도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스무스로 그대로 해볼까요? 오케이. 노란색으로 무슨 라인이 생겼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노란색을 한번 이렇게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뭔 줄 알겠죠? 지금처럼 이 엣지들을 떼내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엣지를 create safe로 리니얼로 이렇게 떼놓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폴리는 꺼주고, 자, 리니얼로 떼내니까 지금처럼 이 세이프는 지금 위에 보이는 세이프는 각진 형태로 이렇게 따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얘 우리 2D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자, 여기에다가 렌더링을 주고 두께를 줘버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두께가 있는 라인을 또 그려줄 수가 있어요. 얘도 동일하죠. 체크해서 자, 이렇게 두께를 줘버리면, 자, 이런 형태의 모델링을 또 쉽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얘를 잘 활용해서 어떤 라인의 형태의 모델링도 많이 하기는 합니다. 자, 얘는 지우고 얘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폴리도 다시 버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엣지에 들어가서, 자, 모든 엣지를 한번 다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create safe까지 해봤습니다. 자, 소프트 셀렉션은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아래쪽에 보면 이제 자, 이 페인트 쪽에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몇 가지 알아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박스 자체가 이제 폴리 상태가 아니라 다 꺼졌어요. 자, 그럼 Shift를 누르고 제가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3개 정도.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자, 위에 보듯이 박스 1번, 박스 2번, 박스 3번, 박스 4번 이런 식으로 물체가 떨어졌어요. 자, 또 Shift 복사해서 하나 더 복사해. 자, 얘는 이제 엘리먼트에서 선택을 해서, 자, 폴리를 선택해서 한 번, 2번, 3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얘를 해제해 볼게요. 자, 그럼 얘는 어때요? 얘를 선택해 보면 얘 같은 경우는 박스 005라고 한 도형에서, 한 오브젝트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떨어진 거죠. 자, 그래서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어떤 자, 브릿지라는 이 기능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이 도형이 한 도형이어야 돼요. 어터치가 되어 있어야지 얘네들끼리,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브릿지가 가능합니다. 자, 근데 얘는 브릿지가 안 되죠.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네 도형을 에디트 폴리를 줘서 얘랑 브릿지 안 되죠. 자, 그래서 네 도형, 네 오브젝트가 폴리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 버릴게요. 자, 이런 경우, 자, 에디트 폴리를 한 번 더 주고, 자, 얘가 어터치. 우리가 2D 배울 때도 배웠었죠. 에디트 스플라인에서 어터치는 물체를 이렇게 합쳐주는 기능이. 자, 이렇게 클릭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얘는 이제 한 덩어리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다시 떼내고 싶다. 자, 떼내고 싶으면, 내가 떼내고 싶은 면만 떼내고 싶으면 이 면을 디터치하면 지금처럼 이 면이 떼내어지고, 또는 이 도형 전체, 이 엘리먼트 전체를 떼내고 싶으면 이 엘리먼트를, 자, 디터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터치와 디터치는 지금처럼 한 도형으로 만들 때 이렇게 어터치를 하고, 떼낼 때는 디터치를 사용합니다. 자, 다음은 퀵 슬라이스 정도도 알아주시면 좋아요. 자, 퀵 슬라이스는, 자, 우클릭해 보면, 자, 퀵 슬라이스는 화면상에서 이렇게 얘를 전체적으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또는 내가 선택한 면에서 퀵 슬라이스로 이렇게 나눠서 어떤 형태를 또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퀵 슬라이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컷. 자, 컷은 퀵 슬라이스랑은 다르게 내가 직접 선택된 이 면 위에서 선을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자, 커서 모양이 이렇게 크게 시작했다가
다시 이렇게 작아지면 서로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는 지금 컷과 킥 슬라이스를 막 나눴는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실제 작업할 때는 이렇게 항상 사각형의 면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사각형의 면으로 모델링 해주는 습관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또는 선택된 면을 지금 빨갛게 선택되니까 잘 안 보이죠? F2를 눌러주면 지금처럼 빨간 면이 없어집니다. F2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M 스무스, 얘는 면을 스무스하게 만들어줘요. 지금처럼 면 분할을 시켜주면. 자, 그러면 얘가 어떤 식의 면 분할인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좀 삭제를 하고 얘 한번 볼까요? 자, 얘를 사용해서 이제 M 스무스를 나눠주면 지금처럼 얘를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옆에 테슬레이트도 또는 지금처럼 엣지 또는 폴리곤 형태로 이렇게 X자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얘를 제가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쭉 올려볼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되는 건, 자, 이제 폴리 형태에서 어떤 형태가 이 중간에 있는 점이 당겨져 올라왔죠. 그래서 얘는 보통 우리가 이 평면인 면이 하나의 아이디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게 어느 부분이냐면, 자, 면에 들어가서 보시면 스무싱 그룹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옆에 우리가 이 물체를, 자, F2를 눌러서 다시 빨갛게 한번 볼게요. 선택하면 3이라고 나와 있죠. 얘는 6, 7. 자, 지금 보듯이 이 박스 형태의 도형은 지금처럼 각자의 스무싱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번호가 다 같아요. 맞죠? 3번으로. 자, 그러면 얘를 제가 클리어 올 눌러서 다 빼버릴게요. 번호를. 자, 그럼 어때요? 자, 이제 각이 탁탁탁 살아나죠. 이 스무싱 그룹은 만약에 얘랑을 제가 1번으로 줬어요. 자, 그럼 얘 두 개는 이제 부드럽게 면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폴리에서 이제 면이나 선이나 점을 이렇게 당겨서 작업할 경우에는 꼭 이 엘리먼트들의 오토 스무스를 누르거나 아니면 오토 스무스를 눌러도 되죠. 또는 이 스무싱 그룹을 모두 빼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오토 스무스를 눌러서 작업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버텍스가 선택되었을 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점들이 많이 기울어져 있죠. 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점들을 우리는 메이크 플래너로 정렬할 수가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 위아래가 Z축이었잖아요. 그렇죠? Z축으로 이렇게 정렬해 버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축으로 얘를 이렇게 정렬을 해줄 수가 있어요. Z축. 자, 얘도 알아두면 우리가 작업할 때 아주 편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뷰 온라인이나 그리드 온라인은 뷰 화면상이나 그리드상에 이제 온라인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했네요. 자, 다음은 폴리를 버리도록 할게요. 자, 뒤에 거는 지우도록 할게요. 자, 다시 Z를 눌러서 자, 기존 박스는 에디트 폴리를 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 설명이 많은데 일단은 한번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자, 면을 선택 F4 이제 눌러볼게요. 자, 지금 면은 델리트 해버릴게요. 자, 이 면이 델리트 되었을 때 이 볼더라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뚫린 엣지들 이 볼더라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뚫린 경우에 가장 많이 쓰는 건 이 캡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볼더에서 캡 이 면을 다시 막을 수 있다는 얘기. 자, 그런데 이 면이랑 이 면 두 면이 뚫린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볼드에서 선택해서 캡을 하게 되면 자, 지금과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자, 이럴 때는 꼭 얘랑 또는 탑에서 이렇게 드래그 선택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브릿지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꼭지점이 4개인 이 볼더가 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면 폴리곤. 자, 그러면 예하기 앞서서 자, 우리가
이 이 엣지, 이 커넥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랑 자, 이제 쭉 한 번에 선택하는 게 시프트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박스 자체가 지금 시프트가 지금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혹시나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루프로 눌러주면 돼요. 자, 그래서 두 개를 나눠 봅시다. 두 개, 커넥트. 자, 여기도 시프트 선택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루프로. 자, 커넥트 최종적으로 쓴 거 바로 쓰면 커넥트 글자. 여기도 시프트 커넥트에서 이렇게 한번 다 나눠 볼게요. 자, Alt W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다음은 이 폴리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폴리곤 들어가기 앞서 자, 여기에서 이 커넥트에서 제가 이제 단축키를 하나 넣어놨는데, 자, 이 스와이프 루프라는 것인데, 자, 얘는 선을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지점에 막 나눠줄 수가 있어요. 현재 단축키는 여러분 C가 들어요. C. 자, C를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라인이 떠요. 선이.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선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컨트롤 Z. 자, 얘가 단축키가 C입니다. 자, 다음은 자, 폴리곤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를 우리는 돌출의 형태라든지 기타 각자 기타 여러 형태의 모델링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요 면이 선택되었을 때 한번 봅시다. 자, 그로우는 지금 선택한 면에서 한 단계 크게, 싱크는 또 줄여서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이렇게 랜덤하게 선택할 때 저처럼 이렇게 모서리가 이렇게 한번 선택해 봅시다. 이렇게 선택되도록. 자, 다음은 자, 여기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익스트루드. 자, 익스트루드 세팅창을 눌러주면 지금처럼 물체를 돌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돌출하는 형태를 변형할 수 있어요. 그룹 방향. 이 축이 가지는 이 그룹의 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가 돌출이 되고, 로컬 방향은 이 X와 Y의 이 경사 지점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이렇게 로컬 방향으로 이렇게 켜지게 됩니다. 자, 아까 그룹은 이 축에 대해서 같이 다 기울어지죠. 평균치의 축에 관해서 올라가고,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로컬은 전체적인 XY 축의 수직 수평을 유지하면서 올라갑니다. 다음은 바이폴리곤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내가 선택한 면마다 돌출이 됩니다. 자,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바이폴리곤은 얘가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얘를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왜? 각 면마다 바이폴리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아까 선택이 해제돼 버렸더라고요. 저 윗면이. 자, 그럼 뭐 랜덤하게 한번 또 선택해 봅시다. 자, 다음은 아웃라인. 자, 아웃라인을 세팅창을 눌러서 이렇게 치수를 조절해 보면 내가 선택된 면의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얘도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베벨. 자, 베벨은 돌출은 하되 자, 모서리를 이렇게 목깎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베벨은. 얘도 그룹 방향, 로컬 방향, 바이폴리곤 방향.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바이폴리곤으로 해볼까? 얘 두 면을 이렇게 선택했네요. 제가. 자, 돌출은 되는데 또는 마이너스로 들어가는데 얘를 이렇게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체크. 자, 다음은 인셋. 자, 인셋을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면을 안쪽으로 한 번 더 모아줄 수가 있어요. 인셋이라는 기능은. 자, 브릿지는 아까 해봤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얘랑 얘랑은 브릿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 두 마주보는 면이라도 이게 두 면이 겹쳐져 있죠. 엣지가. 자, 그래서 지금처럼 얘랑 얘랑은 자, 당연히 브릿지가 자, 당연히 브릿지가 가능합니다. 바로 그냥 브릿지 해버릴게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플립. 자, 플립은 자, 얘를 플립 시켜보면 면이 없어졌죠. 없어진 게 아니라 다시 플립 해볼게요. 전체 면을 자, 플립 해보면 자, 이렇게 면을 뒤집어주는 기능이. 자, 보통 우리가 면을 많이 뒤집는 이유는 어떤 박스 공간을 그리고 얘로 제가 이렇게 왜곡을 좀 줘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어떤 이렇게 실내 공간을 만들 때 얘가 이제 이렇게 하나의 실내 공간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플립을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얘는 다시 플립 해줍니다. 자, 이 모디파이에 있는 이 노멀이라는 기능이 지금처럼 플립과 같은 기능입니다. 자, 노멀은 일단 버릴게요. 자, 라인이 우리가 렌더링이 체크되어 있네. 해제해 버릴게요. 자, 요렇게 생겼다 칩시다. 자, 이렇게 면을 선택해서 익스트루드 어롱, 자, 익스트루드 어롱 스플라인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을 클릭하면 지금처럼 이 선을 기준으로 이 얘가 그대로 익스트루드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서는 좀 꼬였다 그랬죠. 여기가 너무 좁아서 그렇네. 자, 그러면 이 라인을 움직였을 때 쟤도 같이 움직이지는 않죠. 자, 선이 우리가 면이 너무 굵어서 얘가 지금처럼 이런 현상이 생겼네.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형태들 만들 때 써요. 자, 그래서 얘랑 컨트롤 시프트 해서 브릿지. 그렇죠.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스플라인이 그대로 요 형태대로 이 내가 선택한 면이 돌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방금 배웠던 익스트루드 어롱 스플라인입니다. 힌지 프람 엣지는 자, 힌지 프람 엣지를 클릭하고 자,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면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얘는 뭐 그냥 놔둬도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오케이. 자, 폴리곤에서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힌지 프람 엣지, 자, 익스트루드 어롱 스플라인, 자, 그리고 리트랭귤레이트. 자, 리트랭귤레이트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직 좀 하기는 좀 불가능한데, 자, 얘를 클릭해 주면 우리가 선이 꼬여 있거나 그런 경우에 얘를 선을 면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우리가 할 때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엘리먼트. 자, 이 엘리먼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봤듯이 플립이라는 기능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선택해서 플립, 해제. 자, 그리고 자, 아래쪽에 보면 이 스무싱 그룹에 대해서 아까 설명해 드렸죠. 얘가 자, 지금 보면 자, 지금 면들이 1번이죠. 얘도 1번, 얘도 1번. 자, 그렇다 보니까 얘가 각이 안 생겼어요. 왜냐면 얘를 우리가 아까 스플라인에서 면을 꺼내면서 얘가 한 면에서 이렇게 돌출되어서 나와서 그래요. 인식을 못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면을 선택해서 오토 스무스를 한번 눌러주면 자동으로 얘가 스무스를 이렇게 잡아줘요. 자, 그래서 꼭 이렇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또 스무스가 제대로 안 들어가졌다 그렇죠. 선택해서 시프트 선택 다 선택이 되죠. 얘는 자, 클리어 올로 빼주도록 할게요. 선택 클리어 올, 시프트 선택. 자, 동일하게 자, 이쪽도 자, 요쪽이 되겠죠. 선택이 힘드네.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그렇죠. 얘도 동일하게 클리어 올 해서 해주면 지금처럼 이런 면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여기도 더 들어가야 되겠네. 컨트롤 시프트 클리어 올 해서 이렇게 면을 만들어 줍니다. 각지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이 매트리얼 아이디에 대해서 좀 알아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그럼 제가 재질할 때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은 자, 모든 면을 선택해서 세트 아이디를 1번 주면 이 매트리얼 아이디라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재질이
기존 물체에 들어간다는 얘기.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뭐 랜덤하게 선택해 볼까요? 자, 모델링에서 자, 셀렉션에 가서 자, 25%만큼 얘를 클릭해 주면 자, 지금처럼 랜덤하게 선택이 돼요. 자, 얘를 또 클릭 해 보면 이렇게 랜덤하게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2번. 자, 또 랜덤하게 선택해서 2면은 3번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재질 안 배워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선택되는 이 면의 이 세트 아이디마다 색깔이 다르게 나오죠. 또는 1번에 셀렉트 아이디를 하면 지금 선택된 1번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고, 얘를 2번에 대한 셀렉트 아이디를 해주면 지금처럼 2번에 대한 해당되는 재질만 이렇게 모두 선택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에디트 폴리에 대해서 저랑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 안에도 뭐 거진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기능들은 다 배워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이 에디트 폴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디트 폴리의 기능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지우고 다시 박스를 한번 그려봅니다. 자, 폴리에 가서 자, 박스를 사이즈를 100에 100에 100. 자, F4 눌러서 봅시다. 자, 그럼 에디트 폴리 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건 엣지에서 선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럼 선을 나누는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였죠? 하나를 선택하고, 자, 일단은 Shift를 눌러서 Shift 선택이 지금도 잘 안, 이렇게 선택하니까 잘 되네요. 뒤에 거 먼저 선택하고 Shift 선택하면 커넥트. 이 커넥트를 사용해서 선을 나누는 방법이 있었어요. 뭐 일단은 나눠 봅시다. 한 3개 정도. 자, 근데 나눌 때 지금처럼 이렇게 위치도 정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선을 나누는 방법. 두 번째 선을 나누는 방법은 컷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우클릭, 컷과 킥슬라이스. 자, 컷. 컷은 내가 필요한 지점에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컷은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는 잘 안 나눠줘요. 나중에 우리가 정 필요할 때, 나중에 필요할 때 이렇게 나눠준다는 것만 좀 알아둡시다. 자, 그리고 퀵슬라이스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퀵슬라이스는 나누게 되면 내가 보는 화면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나눠져요. 보통 퀵슬라이스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지금 같은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금 엣지, 지금 이 엣지에서 커넥트를 나누게 되면 한 개를 나눈다 칩시다. 0에서 0.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뭐 얘도 물론 우리가 메이크 플래너라는 걸 배워서 Y축으로 자, 다시 점을 다 선택을 아이고 뒤쪽이 많이 꼬였구나. 제가 뒤쪽을 다 못 봤네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쪽만, 자, 이쪽만 룹, 자, 선택을 해서 룹, 아이고 링 해봅시다. 자, 그러면 링 되는 쪽 여기까지 선택을 할까? 여기가 자, 여기까지 커넥트 한번 나눠봅시다. 자, 여기까지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경우에 뭐 우리는 메이크 플래너를 사용해서 Z로 정렬을 해도 됩니다. 이쪽 꼬였죠? 좀 이렇게 내려줍시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우리가 보조선을 그려주기도 해요. 뭐 박스가 되든 뭐가 되든 보조 박스를 도형을 하나 그리고, 자, 얘에서 퀵 슬라이스 스냅을 켜서 우클릭. 자, 우클릭해서 이 퀵 슬라이스를 사용해서 이 박스에서 이 박스까지 이렇게 나누고, 이 박스를 삭제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박스를 어떤 보조 역할을 해서 이렇게 퀵으로 나눈 경우가 있어요. 자, 얘는 해제하도록. 자, 그리고 또 선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단축 이 엣지에서 C를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 단축키를 눌러줄 수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얘가 켜져 있으면 얘는 좀
꺼져 있으면 얘는 다시 좀 켜주도록 합시다. C를 눌러주면 돼요. 자, 얘는 다시 켜주도록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우클릭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선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엣지를 선택해서 커넥트하는 방법과 자, 우클릭해서 퀵 슬라이스 또는 내가 선택된 면만 퀵 슬라이스 또는 컷을 사용해서 자, 이렇게 선을 나누든지 아니면 C를 사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선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절대로 선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나눠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터보 스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박스를 이렇게 3개를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박스, 자, 두 번째 박스는 제가 얘를 5. 자, 마지막 박스는 선을 10개로 나눠버릴게요. 자, 여러분 잘 보이시죠? 자, 그럼 이 세 박스가 중간에 선이 나눠진 게 달라요. 자, 그럼 첫 번째 박스를 선택해서 터보 스무스 눌러볼게요. 자, 이 터보 스무스는 자, 인터레이션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얘를 절대로 많이 올리면 안 돼요. 지금 보듯이 면이 이 시그먼트의 개수가 배로 많아져요. 자, 그래서 얘 수가 너무 많아지면 불필요하게 용량을 많이 차지해요. 그리고 무작정 올렸다가는 컴퓨터가 닫혀버리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주면 됩니다. 보통 2나 3 정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도 터보 스무스 줘볼까요? 얘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세 번째도 줘볼게요. 자, 이 세 박스가 같은 박스예요. 자, 근데 달랐던 점은 중간에 이 시그먼트 개수가 달랐어요. 자, 얘가 뭐라 그랬죠? 최종 결과물을 미리 볼 수 있는 버튼이라 그랬죠. 얘를 해제해 보면 지금처럼 선의 개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이 터보 스무스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자, 이 박스 사이에 제가 에디터 폴리를 한번 줘볼게요.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이 박스는 원래 다 빼버릴게요, 일단. 자, 그럼 배웠던 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한 놈 누르고 Shift. 자, 커넥트를 2개를 이렇게 좀 벌려볼게요. 자, 동일하게 얘랑 Shift도 커넥트를 2개를 이렇게 줘버릴게요. 자, 이럴 경우에 이제 터보 스무스의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겨지는 거. 이해되셨나요? 한번 볼까요? 자, 이 스무스는, 터보 스무스는 하나, 둘, 3개. 자, 이 중앙에 있는 이 선은 좌우의 선의 영향을 받아서 자, 이렇게 둥그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사이에서 필렛 값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둥그러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또 형태가 다르죠. 자, 왜냐면 이 모서리에 대한 필렛 값은 자,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얘네 둘끼리. 자, 그럼 여기에도 좀 더 동일한 필렛 값을 만들고 싶으면 커넥트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자, 이랬을 경우에 자, 이렇게 스무스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얘를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익스트루드를 한번 시켜봅시다. 자, 그리고 스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둥그러졌죠. 왜냐면 자, 얘의 형태는 둥그러질 수밖에 없죠. 지금 얘가 어떻게 양옆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또 인셋이 안으로 모아주는 거예요. 자, 익스트루드해서 이렇게 내려줍시다. 자, 얘를 미리 보기 해보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터보 스무스의 원리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뭐냐면 그냥 얘 두 개의 거리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얘 두 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모서리의 둥근 값은 작아지고
얘가 멀면 멀수록 더 크게 라운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이렇게 만약에 얘도 만약에 이렇게 됐다 칩시다. 여기가 형태가 좀 이상해졌지만은 만약에 이런 형태에서 스무스가 들어가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위에도 자, 한 놈 누르고 Shift 선택. 자, 다 선택됐죠. 자, 선택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링을 누르면 된다 그랬어요. 자, 커넥트를 2개. 자, 이렇게 올려봅시다. 자, 근데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 이 쇼.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얘를 해제시키세요. 그리고 선택을 해서 커넥트를 주면서 이 미리 보기 버튼을 켜줍니다. 자, 켜준 뒤에 이 거리를 컨트롤 Z 하시면 돼요. 잘못하면 자, 이 거리를 조절해서 이렇게 마음에 들면 얘를 꺼서 얘 위치를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 여기에도 내가 더 각을 만들고 싶다. 선택, Shift 선택. 이렇게 Shift 선택. 잘 안 되면 링 눌러주면 돼요. 자, 커넥트 가서 얘 2개의 거리도 조금 더 바깥쪽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자, 그리고 스무스가 들어가면 지금처럼 이렇게 둥근 형태의 레고 같은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자, 이게 터보 스무스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자, 그럼 얘를 한번 꺼볼게요. 만약에 내가 작업을 하다가 이 부분, 자, 지금 이 부분을 링 눌렀다 칩시다. 자, 그래서 여기를 커넥트를 하나만 나눠볼게요. 다시 여기 아까 제가 약간 건드려서 형태 이상해졌네. 자, 하나만 이렇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체크. 자, 그럼 얘가 하나가 추가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 하나 때문에 여기가 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좌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폴리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얘가 만약에 둥근 걸 만들고 싶은데 얘가 추가됐다. 그러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얘가 형태가 좀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야지 얘가 이런 둥근 형태를 또 가지게 됩니다. 자, 지금 보듯이 이 스무스는 이 폴리의 좌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모델링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폴리 작업하면서 이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항상 면을 사각으로 유지해 주는 게 좋아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빼볼게요. 자, 폴리에 가서 항상 면이 사각형으로 유지가 되어 있으면 한 3개 정도로만 해볼게요. 자, 터보 스무스 3. 자, 어때요? 이 면들이 보면 이 선들, 이 시그먼트가 이 엣지들이 이 시그먼트 연결된 선들을 보면 사각형 형태의 면들이 만들어졌죠. 자, 이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 터보 스무스가 가장 이상적으로 들어가려면 사각형의 선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제가 만약에 컷을 자, 이렇게 나눴다 칩시다. 얘도 그럼 얘를 한번 복사해 볼게요. 얘를 복사해서 자, 박스 사이에 폴리를 하나 만들고 자, 이제 컷을 제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터보 스무스를 한번 볼게요. 어때요? 이 부분이 면의 흐름이 달라졌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스무스 자체는 지금 봅시다. 제가 그나마 사각형으로 만들었죠. 이번에는 여기에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라인들을 좀 그어볼게요. 미리 볼게요. 자, 어떻게 됐죠? 여기가 이렇게 꼬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컷 같은 기능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써야 돼요. 자, 지금처럼 사각형을 넘어가는 면들은 안 좋아요. 대부분 사각형의 면이 제일 좋고 또는 삼각형 또는 오각형까지도 안 쓰는 게 좋아요. 삼각형, 사각형 면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클릭을 해서 타켓 웰드 같은 걸로 자, 필요 없는 점들을 합쳐서 이렇게 합쳐주거나 또는 우리가 리무브를 배웠죠. 자, 지금 선택된 엣지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리무브를 눌러줘야지 점까지 모두 없어져요.
자, 이런 식으로 사각형 면으로 분할해서 작업하는 게 가장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터보 스무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